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만간 코인 폭죽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더 헤이즈를 비롯해서요. 최근에 코인 관련 뉴스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요. 최근에 기존의 최고점을 돌파한 코인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뭡니까? 바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 제가 이제 빨간색 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이전 최고점 21년 4월 달에 찍었던 최고점을 지금 빼곡하고 지금 머리가 다시 올라왔죠. 바이낸스 그렇게 망한다고 지난 몇 년간 뭐 그 뱅크런 뭐 코인 거래소 런 난다고 했는데 최고가 돌파했네요. 테더 뭐 예전부터 준비금 보유금이 증명이 안 된다. 뭐 그냥 그 프린팅 머니를 뭐 자산도 없이 했다. 트런도 마찬가지였죠. 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확신하기는 그렇지만요. 100% 이제 망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뭐였습니까? 이게 다 퍼드 아닙니까? 자, 비트코인 최고가 돌파했죠. 작년에 가장 먼저 최고가 돌파했던 코인 중 하나가 인젝티브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EMB까지 최고점을 돌파했죠.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인들이요. 기존의 최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사실상 진정한 랠리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최고점 빨간색 그거 봤는데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21% 기록 중입니다. 제가 그 예전 말씀드렸던 그 바나나 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요. 최소 이더리움이 이전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바나나 존이 뭐 하고 바로 뭐 2, 3주 후에 뭐 꼭지를 찍는 게 아니고요. 바나나 존이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길게 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내년 중반 이후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빼곡 고개를 내밀고 있죠. 미국의 구인 건수도 조금 감소했고요.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지난달에 또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한국 시간 6월 13일 목요일 한 밤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예상치 딱 맞춰도요.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무드로 주식시장, 코인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알려진 건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3분기부터 바이백을 실시합니다. 바이백은요. 단기 국채는 이제 좀 팝니다. 단기 국채는 지금 수요가 많이 있어요. 이자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국채는요. 오히려 삽니다. 이 장기 국채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사주는 격이죠. 사실상 이게 돈을 푸는 격입니다. 그 재산, 그 지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3분기가 뭐 이제 9월이 되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는요,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는 11월 4일이니까 뭐 3분기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뭐다? 코인입니다.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채권, 그 다음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있겠죠.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래서 코인이 지금 기대를 받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서머, 여름은 기본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ECB에서도 2019년 이후 첫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캐나다도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중앙은행도 이게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연준이 압박을 받는 격입니다. 미국은요, 기축통화, 어찌 됐건 달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엄청난 국가 부채에 대한 지금은 원금은커녕 원금은 아예 갚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자는 줘야죠. 그 이자 지급이 버겁습니다. 이거 정말 헉헉대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아니고요. 국가 그 빚에 대한 원금이 아니라 그 이자만도 미국의 1년 국방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에 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단, 제가 보는 이제 그 금리 인하는요, 시간이 지나면 유동성이 모든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전후 뭐 2달, 3달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벤트가 뭐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고요. 이 금리 인하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뭐 좀 현금을 쟁여놨다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되겠죠. 이번 여름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너무나 과열 양상이 일어난다. 저 같은 경우 좀 일부 잘 자란 코인들 뭐 이제 퍼센티지로 하면 이게 1%나 될까 싶습니다. 뭐 그런 코인들 조금 팔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되고요. 나중에 떨어지면 주요 코인들 좀 더 사면 되겠죠. 자, 아서 헤이즈, 빗맥스 창업자가 캐나다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이제 연준. 연준은요, 보통 가을에 정책 변화를 발표를 했다. 그게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분위기는 분명하다.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도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뭐 비트코인 사고 그다음 쓰레기 코인들 사야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 간다. 뭐 강력한 지금 확신으로 외치고 있네요.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 코인 거래소 중에 바이비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계 거래소인데요. 중국 사용자에게 오픈했다. 이게요. 사실 좀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은 코인 금지였잖아요. 중국 사용자들의 등록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 사용자에게 거래소를 오픈했다? 이게 최대 뭐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문구도 보이죠.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바이비트에서 중국 본토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다음 기사에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사용자들 먼저 코인을 오픈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본토가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동포죠. 중국 사람들이 해외 살고 있으면 일단 들어와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거주 중국인과 글로벌 중국 커뮤니티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국의 허가 없이 이게 당키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이베트가 어찌됐건 중국 뭐 인증을 오픈했고 그동안 금지했었다. 2014년도부터 코인을 수십 번 죽였던 그 국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미국보다 이더리움은 더 빨리 지금 ETF 승인했잖아요. 바이비트가 해외부터 중국 고객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블랙락, 뭐 월스트리트다, 뭐 중국이다 할 것 없이 앞으로 확실한 그 노다지 사업이죠. 이 코인 돈 앞에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제가 이제 보면요. 앞으로 10년, 뭐 12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이거 부르는 게 값이겠구나. 비트코인이 10억, 뭐 20억, 50억, 전 100억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일진 저도 모릅니다. 코인의 시가총액이요.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3 트릴리언 달러에서 3T인데요. 이번에 뭐 상승장, 뭐 내년 말 정도까지 해서 12T까지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2T가 다음에 한 50T까지 갈 수 있겠죠. 50T가 100T, 200T.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대략 4년이라고 하면 한 12년이면 시가총액이 30배에서 60배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준이죠. 사실 뭐 어마어마합니다. 10년 후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 달나라 가 있으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긍정적인가요? 자, 어찌됐건 뭐 내년에 상승장 잘 매도해도 코인 투자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보셨잖아요. 이 코인 시총은요. 지금 주식 뭐 이런 부동산 뭐 부동산은 좀 크지만 주식이나 채권의 시가총액의 코인이 거의 버금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산을 토큰화 시키지 않습니까? 주식도 코인화, 부동산도 코인화 어마어마하게 커질 너무나 이
게 보이는 거죠. 특히 좀 초우량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스테이킹해서 우리가 은퇴하시고 연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스테이킹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6.8% 주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은 뭐 3% 전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더리움을 하시겠습니까? 솔라나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시가총액이나 그 기능이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빠르면 빨라졌지. 뭐 파이어 댄서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자, 기관들 선택. 이더리움 다음 솔라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ETF도 나오면 저는 솔라나도 이더리움 못지않게 기관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6.8% 이자, 게다가 시세 차익이 많이 상승한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10x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이제 곧 있으면 수일 며칠 내로 우리 돈으로 한 1억 1천만 원을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이버에서요. 모바일 신분증에 블록체인 DID 기술을 적용했다. DID는 뭐 Decentralized ID, 뭐 디지털 ID. 지금 여기 뭐 Decentralized라고 나왔네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게 스마트폰 단말기에만 저장을 안전하게 한다. 근데요, 이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생활 속을 파고들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우리 이제 병원 갈 때 뭐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까? 신분증을 무조건 지참하라고 하고 있죠. 이거 솔직히 귀찮으십니까? 안 귀찮으십니까? 사실 귀찮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면 반드시 분실하면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여권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DID가 우리 생활 속에 접어든다. 우리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어차피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그냥 저장해 놓으면요. 블록체인 세계 어디서든 그냥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해지겠죠. 단, 디지털화 될수록 그게 돈도 그렇습니다. 신분증도 그렇고 세상이 디지털로 들어가면 갈수록 통제의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냥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뭐 최대 VC 코인 투자 회사입니다. A16G 파트너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폰의 혁신에 견줄만 하다. 통상 우리 그 업계에서는 아이폰과 영지식 증명의 혁신을 동일시한다. 사실 이 영지식 증명은요. 10여 년 전부터 이미 글로벌 엘리트에 의해서 채택이 된 아주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없었으면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네 뭐 우버네 도어대시 같은 앱들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최고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은 뭐냐면요. 제로 날리지입니다. 제로가 그 0이잖아요. 검증을 하는데 거래 처리를 하는데 그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요. 이제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거죠. 이거 전부 다 일일이 내용을 검증하고 전체 검증자에게 이 내역을 다 뿌려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제 ZK 그리고 롤업이라고 합니다. GK는 이제 그 영지식 증명이고요. 롤업은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100개씩 묶어서 하자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화장지도 롤업이라고 하죠. ZK 롤업은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확인 안 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트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고요.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이것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이어 2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구현을 시키는데요. 대표적인 ZK 레이어 2가 뭐다? ZK 싱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됐던 타이코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 뭐 무조건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뭐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줄을 세워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1위고요. 마라톤 디지털 뭐 채굴 회사죠. 테슬라, 코인베이스, 헛8 이거는 그 채굴 회사입니다. 뭐 라이어 플랫폼, 블록, 클린스파크, 갤럭시 디지털
뭐 독일에 있는 기업도 있네요. 캐나다 하이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싹 합쳐봤더니 비트코인 219억 달러 들고 있다더라. 우리 돈으로 하면요. 무려 3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이미 들고 있죠. 48개사를요. 이거 평균으로 제가 한번 그냥 나눠봤습니다. 회사 하나당 비트코인 얼마나 들고 있다? 평균 6,300억 원 비트코인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면 비상장 기업은요. 전 세계 슈퍼리치 개인들은요. 패밀리 오피스들, 국가들, 해외 기관들, 이 지금 미국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 들고 뭐 해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아직 등록 미신고 되어 있는 앞으로 살 연금, 국부, 뭐 중동의 오일머니 지금 아무도 사지 않았거든요. 아마 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겠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 뭐 중국에서 ETF 나왔지만 솔직히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에 그냥 이제 허용이 됐다 뿐이죠. 확산이 아무래도 되겠죠.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아닙니까? 근데 경쟁은 글로벌 국가끼리, 기업들끼리, 개인들끼리, 은행들끼리, 자산운용사, IT 회사 할 것 없이 다 뛰어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에 비트코인 11,000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지만요. 1,000원이 되고 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됐을 때 막 이게 앞자리 그러니까 뒤에 공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세상이 뒤집어졌었습니다. 얼마 전에 1억 찍었잖아요. 1억 찍었을 때 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미국 달러 기준 10만 달러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100만 달러 이거 간다니까요. 심지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100억도 갈 수 있겠다.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린 자녀 혹시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그냥 하나씩 쟁여놓으면 얘네들이 크는데 뭐 한 10몇 년 걸리겠죠. 제가 볼 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발언 하나가 또 양심 고백일까요?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전문가인데요.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중국 정부는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부 지방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 21년 4월달, 5월달 중국 정부에서 채굴 금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51% 급감했죠. 이때 중국을 떠나서 뭐 미국 텍사스로도 가고요. 카자흐스탄 가고 러시아로도 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해시레이트의 공백은 한 달 정도 지속됐다. 중국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거의 50% 이상 갔었거든요. 여전히 15%다. 중국 채굴자들 아직 문제없이 활동 중이다. 학생이 한 달 결석했다고 이를 퇴학으로 보는 학교가 어디냐? 좀 쉬었을 뿐이지.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 그 중국의 채굴 업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똑같았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채굴을 해서 외국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한 정부의 뭐를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사기라도 쳤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코인이 사기입니까? 아니요. 코인을 채굴을 금지했다는 전 세계 사기극을 벌이고 지금 뭐 ETF 전환시키고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트코인 들고 있는 국가가 누구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해외 국부 유출 안 하면 환영받았다. 전 세계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정부 자, 미국과 중국 제가 또 증거 자료를 보여드려야죠. 이게 올해 4월 26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제일 많이 그 비트코인 들고 있는 정부 1위 미국입니다. 2위 중국, 3위가 영국이네요. 4위 독일, 그 다음 엘살바도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는요, 뭐 과거에는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했냐, 뭐 달러를 많이 보유했냐,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졌죠. 그 빚잔치를 해도 좀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세계가 되고 디지털 화폐 시대에 갔을 때 국부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국가가 쟁인되니까요. 이 비트코인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알트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어도 나중에 하락장 되면 반드시 좀 많이 쟁여놔야 될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뭐 그 플랜 B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요. 그 빨간색이 시작되면서 상승이 가팔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예전에 3번 다 모두 그러했습니다. 빨간색 찍고 그다음 이제 노란색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점이 하나 빨간 점이 처음으로 찍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급등락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제가요, 이번에 좀 그 보면서 또 나름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억만장자 한 명 또 있습니다. 이분이요, 게리 카던. 사실 쌍둥이 형제거든요. 미국의 억만장자고요. 58년생입니다. 부동산만요, 뭐 수천 채, 한 3천 채, 4천 채 있고요. 금이나 석유나 전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을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사업체만 7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 66세 정도 되고요. 전통 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억만장자. 이분 자산이요. 대략 2.4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셔야만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뒤늦게 눈을 뜬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고요. 호화 저택만도 수십 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240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비트코인 242개 받고 팝니다라고 지금 광고를 4월 달에 내놨습니다. 이거 호화 저택 플로리다에 있다고 하는데요. 뭐 침실이 9개, 화장실 14개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택 팝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받습니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뭐 그 올트코인 데일리 뭐 가보시면 이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사회자가 묻는데요. 일단 막 욕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물을 수 있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결국 답변을 얻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유동성 자산의 88%로 지금 비트코인 다 사놨다. 제가 여기서 보수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빌리언,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은요, 그러니까 회사 아니면 부동산, 이거 바로 현금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산의 25%, 한 4분의 1만 유동성 자산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몇 프로? 88%를 비트코인으로 올인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5,300억 원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 부동산, 자동차 이거 다 팔아가지고요. 비트코인 더 사고 싶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제가 지금 이거 보수적으로 했지 이 사람 제가 볼 때 조 단위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만? 비트코인으로만. 실제 이런 말도 했어요. 당장 회사나 나의 부동산이 내일 팔린다면 비트코인 저가 매수 DCA 같은 짓 난 안 한다. 바로 시가로 사겠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민주당의 대표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낸시 펠로시 전 미국의 하원 의장입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비트코인 샀을 것이다. 만약에 안 샀다, 다음 분기라도 무조건 산다.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고요. 1조 원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확신입니다. 자,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자, 비트코인에 왜 그렇게 빠졌냐 물어봅니다. 역사상 공급량의 제한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금도요. 채굴 하다 보면 금광 캐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저 포항 앞바다에서 뭐 석유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석유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세상에 딱 2,100만 개 외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것이다. 이건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미래잖아요. 그때 가치 중립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화 개체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자산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이건 단순히 돈의 혁명이 아니다.
힘의 혁명이고 자유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유일하게 일반인들, 서민들, 평민들이 왕이나 귀족보다 먼저 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뭐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지금의 왕이나 귀족은 누굽니까? 뭐 월스트리트의 뭐 금융기관, 뭐 아니면 뭐 억만장자겠죠. 이번 상승장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갈 것이냐?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고. 두 번째, I don't care. 얼마가 되든 관계없다. 이 대답을요, 정확하게 라울 팔도 똑같이 했습니다. 뭐 기자들이 맨날 물을 거 아닙니까? 이번 상승장 뭐 비트코인 뭐 20만이 달러입니까? 30만 달러입니까? I don't know. I don't care. 나 뭐 얼마일지 내가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10년 후에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10년 후에 나는 미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이 정도 확신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다?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그만한 부자가요. 저 정도의 탐욕을 느끼는 자산이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마지막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 인상적인 말을 또 합니다. 큰 부는 절대 분산해서 오지 않는다. 집중할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요. 분산 투자, 영어로 diversification은 부자들이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울 때 하는 짓이다. 혹평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게리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라울 팔은요. 솔라나를 택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위너가 솔라나라고 선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비트코인 사라. 그리고 뭐 차가 있습니까? 슈퍼카요? 뭐 부동산 있으세요? 그거 팔아서 비트코인 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게 이거죠. 딱 하나, 나의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는 자산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요, 엄청난 확신이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확신이 있냐 없냐가요.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얼마가 됐다, 뭐 떨어졌는데 못 샀다,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언급을 하는 자체가 아직 조금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자산이 다를 수 있어요. 코인도 다를 수 있죠. 누구는 그게 비트코인, 누구는 이더리움, 누구는 솔라나, 누구는 뭐 XRP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도지코인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결국 크게 빅 베팅을 해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자산이요. 24억이 아닙니다. 2,400억도 아니고 2조 4천억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보든지 아니면 내가 바보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투자의 본질을요. 뭐 이거 영어로 하면 conviction play라고 합니다. conviction 확신이거든요. 확신의 빅 베팅을 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는 게 뭐다? 그게 투자예요. 그래도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투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불확실성에 내 땀과 내 눈물과 심지어 내 피를 베팅하는 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쉽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래서 상위 2%를 위한 결국 큰 승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립토 TV는 구독자분들께 지식을 드리고요. 확신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채널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최종 승리. 제가 100% 개런티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투자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육 방송이라 보시면 되겠죠. 리딩 방송, 어떤 종목을 사세요? 언제 파세요? 지금입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럴 의도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 교육 방송 보시면서 아무쪼록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